안녕하세요. 박영민입니다. 우리는 통화량을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화폐 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각 돈의 희소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와 여러분이 가진 화폐가 많이 찍혀 나와 시장 곳곳에 쌓이면 결국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통화 팽창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통화 조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통화량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통화량 증가가 빠르면 통화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바로 국내 통화량 증가 속도가 다른 주요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해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매력을 떨어진 통화로 인식할 수 있고 결국 자본 이탈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통화가 공급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화폐의 기본 원리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뉴스 속 한 줄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환율과 통화량은 우리의 삶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근간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해외에서 더 많은 원화를 써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곧바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며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일궈낸 수고의 대가가 언제부턴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논자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통화량이라고 강조하며 단지 경제 성장률이나 GDP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화와 환율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통화 정책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이유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금리와 성장, 물가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정책이 단지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가를 느끼고 환율을 체감하는 그 순간 경제의 진짜 움직임을 이해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환난을 보면 피하며 미련한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잠언 22장 3절. 경제의 신호를 읽고 준비하는 자는 어려움이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와 무관심은 우리를 난관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화량과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이유는 바로 삶을 지키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안전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모든 것이 요동을 치는 상고의 시대입니다. 지혜롭게 기도하며 콧불소처럼 삶을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